네, 이렇게 지금 케이스에다가 파워를 장착하고 이제 메인보드까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CPU를 메인보드 위에 올려야겠죠. CPU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보통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AMD 둘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인텔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요즘에 이제 리사수 박사님 덕분에 AMD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AMD의 CPU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게 됐고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제가 구입한 CPU는 AMD의 4세대 버미어 시리즈고 AMD Ryzen 5 5600X 모델입니다. 네, 2020년 10월에 출시가 됐고 굉장히 좋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버미어 시리즈로 현재까지 출시된 기준으로는 4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5600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600X는 총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헥사코어라고 하죠. 헥사코어 또 스레드가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클럭 같은 경우도 4.6GHz가 맥스 부스트라고 할 수 있고 3.7GHz가 베이스 클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텔보다는 AMD가 좀 더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존 CPU도 이제 AMD의 1세대죠. 1600 CPU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한 거기서 3세대를 뛰어넘은 5600X를 만나 뵙게 되었네요. 영광입니다. 리사스.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떡하니 CPU가 나와 있어요. 얘가 가장 중요한 애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은 쿨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쿨러도 꽤나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이제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기본 쿨러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죠. 중앙 처리 장치.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도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중앙에 네모난 소켓이 있는데 이 소켓을 살짝 들어 올리면 이 CPU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잘 보시면 이 칩 부분을 잘 보시면 끝에가 세모나게 표시된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도 마찬가지로 세모 표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친구를 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딱 장착을 해 주신 다음에 얘를 잘 눌러 주시면 되고요. 요거 잘못 꽂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쿨러를 달아야 됩니다. 이제 쿨러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쿨러는 이제 공랭 쿨러와 수랭 쿨러로 나뉘는데 공랭 쿨러는 이제 공기로 이 CPU를 냉각시키는 그런 쿨러고요. 수랭 쿨러는 액체로 CPU를 냉각시키는 쿨러입니다. 확실히 공랭보다는 수랭이 훨씬 더 냉각 효율이 좋고 대신 가격도 비쌉니다. 뭐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랭 쿨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랭 쿨러가 예쁩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예뻐서.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오늘의 수랭 쿨러 서멀테이크의 TH360 수랭 쿨러입니다. 서멀테이크는 이제 수랭 쿨러로 꽤나 유명한 회사이고요. 수랭 쿨러를 선택할 때는 뭐 크게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아가지고 좀 안정성 있고 보증 기간이 좀 긴 쿨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수냉 쿨러는 뭔가 이제 불안하게 되죠. 왜냐면은 수냉 같은 경우는 터질 위험이 있거든요. 물이 터지면은 컴퓨터 자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존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멀테이크의 TH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의 보존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냉 쿨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쿨러와 쿨링 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쿨링 팬도 사이즈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팬 2개짜리가 있고 팬 3개짜리가 있어요. 팬이 많을수록 냉각 성능은 더 좋겠죠. 저는 지금 수냉 쿨러를 사실 처음 장착해보는 거라서 조금 긴장되네요. 라디에이터를 케이스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팬을 달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연결할 때 쿨링팬에 이 RGB 선하고 이제 파워선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케이스 뒤쪽으로 빼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팬을 먼저 달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쿨링팬을 달고 이게 다는 일이 좀 쉬운 일은 아니군요. 이게. 네, 여기서 이 케이블들을 이 뒤쪽 구멍으로 살살 집어넣어줘야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연결했고요. 이제 이렇게 선들이 뒤로 빠진 것만으로도 앞에는 굉장히 깔끔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CPU 소켓에다가 이제 수냉 쿨러를 장착해 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 가이드가 있어요. 옆에 가이드를 빼주시면 되고 이 가이드랑 철판이랑 둘 다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뒷판도 떨어져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얘를 대신 뒤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하다가 뭐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잘못한 거니까 한 번쯤 설명서를 한 번쯤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딱 좀 안정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제 그 CPU에다가 서멀 컴파운드라고 그 열 전도를 잘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구리스를 바를 거예요. 이제 수냉을 처음 사면은 처음 내장이 돼 있고요. 서멀 컴파운드를 바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십자, 점자, 뭐 기타 등등 그냥 X자로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긴장돼요. 이제 각을 맞춰준 다음에 살살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은 더 이상 안 줄어들고 딱딱 소리가 나요. 그때까지 조여주시면은 수냉 쿨러를 붙였습니다. 처음 달아보는 거라서 약간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잘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달아야 할 게 이제 램과 저장 장치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달아야 되는데요. 달고 이제 케이블 정리만 좀 하면 되는데 램을 소개해드리자면 램을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용량하고 주파수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램은 커세어의 벤진스 프로 DDR4 32기가짜리 세트인데요. 총 8기가짜리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럭이라는 게 있는데 그 DDR4 규격에서 최대 낼 수 있는 클럭이 3200MHz까지라고 해요. 저는 3200MHz짜리 8기가 4개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새하얀 화이트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램을 꽂는 건 무슨 일도 아니에요. 램을 꽂는 방법은 여기 램 슬롯을 다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딱 맞춰가지고 꽂아주시면은 양쪽에 탁탁하고 붙는 소리가 납니다. 네, 이렇게 32기가의 램이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설치할 얘가 이제 SSD인데, SSD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양상의 그 종류가 있고 어떤 규격상의 종류가 있는데, 모양상의 종류로는 저기 일반적으로 네모나게 생긴 그런 SSD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M2 슬롯에 이제 끼우는 그런 규격의 SSD입니다. 인터페이스 상의 그 특징으로는 PCIe라는 그런 규격이 있는데, PCIe 그 제너레이션 3가 있고 제너레이션 4가 있고 SATA 3 규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인 저는 PCIe 제너레이션 4 가장 빠른 규격의 그런 SSD를 구매해봤고요. 규격은 M2 슬롯입니다. 이 모델명은 그 시게이트의 파이어쿠다 520 제품이고요. 그 총 전송 속도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000메가의 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쓰기 다 해가지고 이 조그만 반도체가 500기가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5000MB/s의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아이입니다. 여기 M2 슬롯이 있거든요. 얘를 풀어주면은 끼워서 여기 나사를 고정시켜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꽂으면 제 그 화이트 감성에 약간 저해되기 때문에 한 가지 튜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 SSD 방열판입니다.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존스보 제품이에요. 존스보 제품의 M2 SSD 방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멀 패드를 먼저 방열판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 M2 슬롯을 친구를 낀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그래픽 카드가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개발사에는 총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나온 지포스랑 AMD 그래픽 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AMD가 선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가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래픽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포스에서 제일 최신인 버전이죠. 좋은 성능에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이 RTX 3070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만든 RTX 3070 비전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비전을 사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에서 화이트, 무조건 화이트. 와우. 오, 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와, 근데 크기가 굉장해요. 이제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는 이제 메인보드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끼워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 꼭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래픽 카드를 세우는 건데, 그래픽 카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라이저 키트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제 라이저 킷인데, 사실 그래픽 카드를 세우는 목적으로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관상 아름다워서죠. 여기 있는 가로 슬롯을 7개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얘를 끼워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세우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그 그래픽 카드 슬롯과 여기 이 친구의 그 PCIe 슬롯을 결합해가지고, 결합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장착 가능한 키트가 만들어지고, 이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이제 눕혀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제 지옥의 선정리만 남았습니다. 선정리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메인보드과
곳곳에 그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CPU 펜이나 전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곳곳에 다 끼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엔 일일이 설명하기엔 좀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정리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